안녕하십니까. 여러분과 함께 글쓰기 공부를 같이 하게 될 글쓰기 강사 민경호입니다. 글쓰기를 보통 많은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을 하죠. 어려워서 난 못하겠다. 많이 안 써봐서 못하겠다.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. 글쓰기는 생각과 논리의 흐름이다. 그러면 생각을 통제하면 되겠죠. 생각의 결과물이 글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만 통제하면 멋진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생각 또 논리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글쓰기를 바라보시면 되겠고요. 언어와 글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언어는 잘 하시잖아요. 말씀은 잘 하시는데 글을 쓰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. 그 이유가 뭐냐?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또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꾸는 요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혼동하고 글을 잘 못 쓴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. 이런 것만 극복하게 되면 여러분도 멋진 글을 쓰실 수 있는 훌륭한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.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인데 어순을 제대로 맞춰 써라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어순 굉장히 중요하죠. 한번 목차를 보겠습니다. 오늘 배울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 우선 제가 쓴 글 두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남이 쓴 글을 읽어보고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. 도움이 됩니다. 남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생각을 어떻게 글로 옮겼는지 이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글쓰기 초보자가 가장 먼저 배울 것은 어순인데요. 저는 이 어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문장의 구조를 알고 또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실습 예제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. 또 글을 왜 써야 하는지,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쓴 문장인데 여러분 글을 쓰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SNS에다가 글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거 그런 좀 쉬운 글쓰기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을 SNS,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입니다. 또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글을 쓴 것도 아니고요. 컴퓨터 자판으로 쓴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에서 두 손가락을 가지고 이 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. 그래야 생활 글쓰기가 되는 것이지 꼭 자리 잡고 앉아서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어렵죠. 한번 읽어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아침 8시경 구로역 지하철 문이 열리자 사람 쓰나미가 몰려들어왔다. 야!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다니. 문 바로 앞에 바짝 붙어있던 나는 쓰나미에 밀려 좌석에 앉은 사람 앞에 다다랐고 이어 허리가 꺾여들자 나는 벽에 손을 붙여 버텨보았으나 그나마 여의치 못했다. 그 상태로 두 정거장을 가니 좀 버틸만 했다. 화성시에 강의하러 가는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. 중학생 때 콩나물 버스에서 시달려 본 후 처음 겪은 일이다. 다음에는 더 일찍 출발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껏 내가 편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. 좀 더 치열하게 살아야겠다. 문장이 긴가요? 길지 않죠. 굉장히 짧습니다. 그런데 이 문장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가? 어떤 생각을 했길래 이런 글이 나왔는가?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초두 부분은 어떻게 생각했느냐? 또 이제 중간 말미 부분에서는 어떻게 글을 전개해 나가느냐? 이것을 보셔야 되고요. 초두 부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시간과 공간, 배경을 딱 알려준 겁니다. 최소한도 이 정도는 알고 글을 읽어야 배경 설명이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시간은 9시였고요. 또 장소는 구로역이었습니다. 거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느꼈습니다. 이것을 쓴 것이죠.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글을 어떻게
생각의 논리대로 이어져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글인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SNS에다 올린 글인데 스마트폰으로 쓴 거죠. 제목까지 달아놨습니다. 레지오넬라균 경계하기. 아주 특이하죠, 제목 자체가. 지방에 강의하러 다닐 때 주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는데 요즘은 각별히 레지오넬라균을 경계하게 된다. 버스 에어컨에서 나오는 퀴퀴한 냄새를 맡으며 내 허파가 잘 견뎌주기를 바랐다. 어제도 갈 때 2시간, 올 때 2시간 동안 차 타고 오면서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고민했다. 창문을 열 수도 없고 꼼짝없이 버스 내부의 공기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쉬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다. 내가 숨 쉬는 것까지 고민해야 하나? 내 차를 갖고 가면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운전도 노동이라 그 노동은 피하고 싶은데 점점점 했습니다. 기사 아저씨들 에어컨 좀 청소해 주시면 안 되나요? 부탁드려요. 계속 이용할 테니 청소 좀 해주세요. 하고 글을 마쳤습니다. 자,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. 예, 그 일을 겪음으로써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글로 전환시키느냐.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. 그렇지만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포인트를 두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까 그걸 고민하면서 쓰면 충분히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. 자, 글쓰기 초보자가 먼저 배울 것이 무엇이냐? 저는 어순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 어순을 제대로 맞춰 쓸 수가 있죠. 자, 예제를 하나 보는데요. 이것을 보시고 한번 느껴보십시오. 자, 똑같은 문장인데 사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. 여기 파란 것이 이날, 위치가 다르죠. 네,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서 씨는 이날 입사한 뒤 처음으로 회사 소화기, 방화 셔터, 스프링클러의 위치를 꼼꼼히 살펴봤다고 한다.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. 왜 그러냐? 신문에 났던 기사를 제가 이렇게 옮겨온 건데요. 만약에 이렇게 쓸 때는 어떨까? 이렇게 쓰면 어떨까? 그걸 생각해 보시는데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앞에서부터 뒤로 읽지 않습니까?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앞에서부터 뒤로 계속 전달된다는 거죠. 이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서 씨는 이날 입사한 뒤 이날 입사한 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. 입사한 뒤 처음으로 이날 이런 것을 봤다는 것이죠. 입사를 10년 전에 했는지 20년 전에 했는지 모릅니다. 하지만 예전에 입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이 단어를 여기에 쓸 것이냐 이 앞에 쓸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는 망설일 필요가 없겠죠. 자, 어디에 써야 되느냐? 여기 쓰면 곤란하다. 뒤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.